자, 더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양극재 관련해서 2차 전지도 한번 잡아주시기로 이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좀 스피디하게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한 번씩 딱딱딱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그 양극재 관련해 가지고 금년 들어와 가지고 이제 최근에 수출 단가가 좀 빠지고 있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수출 그 원자재 가격을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제품 가격이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자재 가격이 그 재고를 좀 비쌀 때 산 것들이 반영이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진이 줄어야 되는데 판매 단가가 떨어지니까 더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2분기도 좀 예상보다 안 나왔고 3분기도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3분기에 대해서 보통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도 그렇고 3분기가 바닥을 확인하고 4분기부터 좀 돌아설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가격은 떨어졌는데 판매 나가는 물량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수출 금액으로 따지면 수출 금액이 늘었어요. 물론 마진은 줄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Q가 늘고 있다라는 건 확인이 됐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세분화시켜서 보면은 3분기 쪽에서는 이제 양극재 쪽에서 NCM 쪽은 반등을 했는데 NCA 이쪽은 좀 이제 하락해가지고 이쪽이 주가 되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실적이 좀 더 안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감소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올 상반기 23년 1월에서 7월이 대미 수출액이 작년도는 6억 6천만 불 정도였었는데 올해 지금 현재는 18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얼추 봐서 3배 좀 안 되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가격이 판가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핵심 구성 물질들의 원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구조가 되냐면은 비싸게 지금 재고를 쌓아놨던 것들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계속 빠졌기 때문에 일정 시간 지나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싸게 원가,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자체가 좀 쌀 때 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리튬 가격이 지금 최근에 보면은 탄산 리튬 가격이 중국의 어떤 제조원가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물 거래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킹 해놓은 것들, 재고와 있는 것들이 지금 소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보면은 이게 빠질 때, 경쟁이 붙으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보시면 낸드 쪽이 계속해서 마이크론도 감산하고 하이닉스도 감산했지만 삼성이 감산을 안 하고 계속 버텼잖아요. 근데 올 1분기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 감산하겠다고 15%. 그 다음에 얼마 전에 30%. 감산, 어젠가 나온 기사는 또 뭐 낸드 쪽에서 50%까지 감산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손해보고 팔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 탄산도 경쟁이 붙으면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면 돌아선다는 거죠. 당장의 유가도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마이너스 유가도 나왔었잖아요. 마이너스 유가 나왔을 때 다시 회복되면 잘해봐야 50달러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90달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심지어 120달러까지도 올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한정으로 이렇게 된다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탄산 리튬 가격이 다시 뭐 급등을 해가지고 옛날처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원가 수준 내지는 원가를 깨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Q는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럼 P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은 Q가 요만큼 있을 때 이거 P가 이랬다가 이게 떨어지면은 당연히 이익은 주는데 Q가 올라온 상태에서 이러고 있다가 다시 따라 올라오게 되면 이익이 2배로 늘어나는, 크게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PQ가 동시에 늘어나는 그런 시점부터는 다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양극재들의 어떤 생산 캐파, 이거를 잠깐 보시면은요.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국내 업체 총 캐파가 58만 톤인데요. 25년 되면 이게 2배가 넘습니다. 129만 톤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무조건 얘네들이 앞으로 잘 될 거야 해서 이렇게 늘린 게 아니고요. 자동차 업체하고 셀 업체가 계약을 하잖아요. 2025년도부터 이제 공장들이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GM하고 LG가 합작으로 얼텀 셀즈라는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서 25년부터 양산이 시작되고 그 양산을 하기 위해서 양재 업체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약을 하면 얘네들도 캐파를 거기에 맞춰서 증설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 물량 자체는 어차피 계약된 물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지금 원가 수준 근처에 있다면은 이게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Q는 어쨌든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 될 테니까 P만 회복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빨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3분기가 일단은 실적상에서는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어쨌든 급하게 회복은 안 되더라도 일정 수준 회복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말하는 게 LFP 쪽이 확장이 되면은 이제 NCM하고 이제 NCM이 뭐 장악하는 게 뭐 생각보다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NCM이든 LFP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IRA법도 그렇지만 공화당 쪽에서 특히 그 중국 업체들 진출하는 거를 반대를 했고, 지금도 역시 반대를 하고 있는 데다가 얼마 전 어저께 나온 기사에 보면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정부에서 그 배터리 업체들 100% 자기 그 자본이 아닌 이상에는 해외 진출하지 말라는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다는 기사도 났잖아요. 그럼 사실상 미국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미국 시장을 한국이 다 갖는다가 아니라 일본도 들어갈 거고 유럽의 셀업체도 다 들어갈 거지만 우리나라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일단은 25년도까지는 양은 분명히 늘어난다. 그러면 가격이 언제부터 회복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가장 비쌀 때 산 원재료가 거의 3분기 때 거의 다 투여가 되고, 가격이 좀 회복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가의 원재료가 투입이 될 것이고, 그러면 마진은 개선될 거고, 그러면 실제 양극재 업체가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 지금 원가선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조금 이익도 개선되는 그림이 나오면서 숫자가 빨리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양극재 업체 이런 것들을 저점에서 한번 저점을 좀 잡아가는 과정에서 한번 타이밍을 보실 시점이 아니겠느냐. 저는 연말까지는 2차 전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상단, 하단 정해져 있는 박스권이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을 때 공격적으로 사시는 것보다는 좀 쌀 때 사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3분기가 바닥이라는 논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조정 9월까지 쉰다라고 하고 10월 달부터는 반격 가능성은 열어두되 연말까지는 그 고점을 넘기기 쉽지 않다. 네. 박스권을 예상하는데 뭐 이 중에 제일 좋게 보는 종목은 어떤 걸 제일 좋게 보십니까? 제가 종목을 특정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네네. 저는 그냥 캐파가 큰 애들이 좋다. 캐파 큰. 그러니까 캐파 증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포스코홀딩스 어떻습니까? 걔는 양극재가 아니라 이게 아니 전체적인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지금 양극재만 네. 3분기 바닥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네. 바닥으로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전체적으로? 그 포스코홀딩스는 뭐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아니 이제 제일 지금 좋아 보여서 위치가 네네. 포스코홀딩스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수익 구조 자체가 철강을 통해 가지고 연 한 5조 정도는 계속해서 현금을 벌어들이는 회사인데다가 재무 구조가 워낙에 안정돼 있고 쌓여있는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남한테 아쉬운 손 안 벌리고 증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들 이제 상장할 이유가 거의 없고, 그러면 밸류 자체가 그대로 다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배당도 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시 여기고 하는 안전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포스코홀딩스가 철강으로만 있을 때는 순자산 가치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대비 낮게 나오는데, 성장 엔진이 붙게 되면은 무조건 저는 1배 이상은 넘어가는 게 정상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도 그랬었고, 과거에 보면은 뭐, 최근 근자로 보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FNF 같은 우리도 그렇고, 그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화장품도 진짜 만년 저평가주였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 중국인들이 바른데 이러면서 주가 급등했었고요. 그 외에 보시면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2000년대 후반에 사실 중국 시장 열리면서 그 PBR 1배 미만에 있던 게 30만 원 넘어갔었던 거잖아요. 중국 시장이 잘 됐었고, 그때. 물론 그 당시에 도요타가 또 클레임 걸리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어떤 기업들이 성장의 동력이 붙기 전에는 순자산 가치 대비 그 이상의 평가를 못 받는데, 지금은 2차 전지, 전기차 이쪽 부분이 성장을 얼마만큼의 기울기를 하느냐의 문제지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성장 엔진이 장착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얘도
앞으로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는 거죠. 대부분이 다 2차전지 쪽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 그 IR에서, 포스코 IR에서 밝혔던 거 보면은 120조, 123조인가 투자하는 금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신소재 산업 쪽, 2차전지 쪽이에요. 그럼 앞으로 2차전지 쪽에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리튬 공장이 이달 말에 광석 리튬 저 광양에 필버락 합작법인 그게 이제 공장이 준공이 되고, 내년 2월 달에 아르헨티나 염호 관련된 게 1차 공장이 이제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 매출이 이익으로 전환되는 거는 한 25년 정도 보게 되면은 실제로 리튬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고, 리사이클 공장은 이미 5월인가 가동이 됐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숫자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양극재하면 뭐 떠오르는 기업은 또 하나입니다.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 오늘 7%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어떻게 보세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양극재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이제 조금 지주회사 성격이면서 이제 사업을 하는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차전지 하면 어찌됐든 대장이 에코프로고, 그죠? 에코프로의 움직임을 우리가 중심에 놓고 보지 않습니까?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지금 에코프로 BM보다는 또 LNF보다는 지금 에코프로가 오늘 에코프로 혼자 좀 7%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선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양극재의 반격을 대비한 양극재 관련주를 보시자는 의견이세요? 아니면 대장주인 에코프로는 그냥 뭐 논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는 그 제포트 전략 자체가 2차전지 하나가 아니고 포트를 좀 업종별로 다변화해서 뭐 바이오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도 들어가 있고,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포트를 짜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주식을 갖다가 분산을 쫙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2차전지 쪽에서 뭐 양극재 쪽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폴이나 에코나 뭐 둘 중에 하나, 뭐 그런 전략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나 에코인데 어떻게? 아니 저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에코프로 저는 BM? 저기 본부장님 저번에도 여기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포스코홀딩스로 답이 저는 나왔잖아요. 그냥 네. 예, 그쪽입니다. 좋습니다. 아니, 뭐, 주제를 양극재로 하셔가지고, 또 2차전지 관련해서 지금 많이 쉬고 있는, 또 우리가 뻔히 아는 2차전지 종목군들이 10월달 반격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지 여부를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네네. 어쨌든 이사님 마음속에 있는 2차전지 관련주는 포홀이다. 뭐 저는 계속 예, 그리고 에코프로도 바닥 잡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많이 오른 거는 지난번에 최근에 보시면은 에코프로 쪽으로 가장 많이 공매도가 몰렸고 네. 가장 많이 밀렸었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오전에 포스코홀딩스 마이너스 나오고 거꾸로 에코프로는 올랐거든요. 네. 저는 그냥 느낌에 저기 그 에코프로 쪽 공매 쳤던 쪽에서 일부 쇼커버 좀 들어온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역시 2차전지 섹터 전반처럼 그 상단 정해져 있고 지금 현재 바닥 잡는 구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 뭐 적극적으로 막 쫓아가서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냥 쌀 때 사시라. 사고 싶으시면은. 마지막 질문 들어갑니다. 펜만 한번 들어보시고, 2차전지 10월 달에 반등 나올 수 있다. 다시 한번 주도할 것 같다. 맞으면 O 아니면 X로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애매하시면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예. 하나, 둘, 셋. 저는 박스권. 박스권. 좋습니다. 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노려보고요. 많이 쉬었던 종목이 10월달 초반에 잠깐만 움직인다 하더라도 10월달에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역시 이사님 말씀대로 포스코홀딩스가 한번 또 대형주로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판세가 또 뒤집힐 수 있다. 긍정론으로 휩싸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쓱 들어가서 한번 슬쩍 발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무거운 주제, 자칫 잘못하면 안티들에게 희생당할 수 있는 주제를 제가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이사님도 그렇고 조심스럽게 한번 우리 속마음들을, 의견들을 좀 드려본 거니까 곡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비 오는 날 또 이렇게 스튜디오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튜디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예, 훨씬 더 넓어진 것 같고 네.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좀 하는데 10월에는 2번씩 나와주시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 뭐 네. 나중에 다시.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시장 어렵습니다. 근데 뭐 거래량이 뭐 터지는 것도 아니고요. 거래량 없이 질질질질 좀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재 한 방이면 장대봉으로 대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됐든 파월의 뉘앙스에 또 집중을 해야 되지만 파월의 좋은 뉘앙스로 미증시가 반격 나오고 또 내일 우리 증시도 반격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죠. 고맙습니다. 여의도 회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